장애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장애 판정을 하는데 이제 13가지 장애만 미국 특수교육법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한다는 게 13가지 장애만 진짜 장애고 나머지는 장애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장애는 정말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책 볼륨의 장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장애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메디칼 쪽에 관계된 장애들이죠. 이제 인간 몸 생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애지만은 교육법에서 이제 특수교육법에서 인정하는 13가지 장애는 특수교육법의 그 기준은 이 장애가 이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교육을 우리가 이제 초중고 교육을 받는데 이 장애가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장해가 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인터럽트가 되느냐. 이 친구가 지금 이 장애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장애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애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만이 특수교육법에서 이 장애가 있으면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처럼 장애가 없는 아이들처럼 교육을 자유롭게 받기에는 좀 힘들겠구나 하는 것만 인정을 한 게 13가지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아이는 정서장애, 이 아이는 학습장애, 이 아이는 자폐증, 이 아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제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들도 착각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 안에서 특수교육이든 일반 교육이든 아무튼 이 교육, 학교 교육이잖아요. 학교 교육 안에서 자꾸 특수교사들이 착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으니까 교사가 이 정서장애에 관계된 거를 어떻게 어, 이제 치료의 개념이죠. 정서장애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줘야 된다. 학습, 학습장애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많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인지장애. 그러면 교사가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인지장애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이, 이 장애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든 간에 교사들이 하는 일은 교사들의 이제 수업이죠. 수업에 이제 도메인이 있잖아요. 어떤 수업을 하는가. 는 딱 2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든 간에 모든 장애 아이들을 통틀어서 13가지 장애가 있지만 이 아이들에 있어서 딱 기준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모든 교사들도 많은 교사들도 그렇고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장애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교사들은 절대로 이 장애를 치료를 하거나 장애를 좀 더 가볍게 만들거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사들은, 특수교사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된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교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무슨 장애가 있던 간에 딱 2가지예요. 이 아이가 학과목, 그쵸? 우리가 읽기, 쓰기, 영어에, 그러니까 읽기, 쓰기, 그다음 뭐죠? 수학, 그쵸? 이런 모든 학과목, 일반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 아이가 배우는 그 학과목이 있잖아요. 2학년 아이가 배운 학과목.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스탠다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이면 1학년 아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가 리딩에서는 어디까지를 배워야 되고, 랭귀지 알트라 그러죠. 매스에서는 어디까지를 배워야 되고, 사이언스는 어디까지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모든 나라에는 그 학년마다의 스탠다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탠다드에 기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시험에 이제 어느 정도가 돼서 예를 들어 80점을 받았다든지 90점을 받았다든지 이제 제일 쉬운 게 우리가 10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의 모든 선생님들은 1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북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런 교과목에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아이인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적 능력이겠죠. 물론 학습 장애아는 지적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습 장애아라는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이 아이들이 일단은 IQ가 7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70이 이제 그 기준인 걸 보면 70 이상이면 학습장애, 70 이하, 69서부터는 이제 지적장애가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참 어메이징한 게, 70부터는 아이들이 뭐예요? 학과목을 배울 수 있는 이 IQ가 70이 되면 일반 학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학과목을 배울 수 있는 아이. 그럼 지적 장애면은 제가 기준했을 때 70이면 70 이하에는 이제 지적 장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적 장애는 우리가 마일드 그다음 moderate, 이제 severe, 뭐 profound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profound 같은 경우는 20 이하가 돼요, IQ가. 이제 severe 같은 경우가 이제 25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 중간에 moderate 레벨은 한 40, IQ 40 정도. 그 이상은 이제 제가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부류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제 흑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제 자극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막 그냥 이 방목이 되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키워진 아이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세상 사는 좀 빠삭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읽기, 쓰기 이런 거는 거의 거리가 멀고 집안에 이 연필 한 자루가 없는 아이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책, 연필, 무슨 이제 종이 이런 거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번도 이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이제 잘 못 배우고 거기다 문제 행동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아 검사를 해보면은 지적 장애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중도 지적 장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진짜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고 요 친구들이 이제 마일드 그죠? 마일드한 그러니까 IQ가 한 69에서부터 한 50까지 요 친구들이거든요. IQ 한 55가 이제 거의 평균이죠. 55에서 60 정도가 요 친구들의 평균인데 제가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비록 그 마일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지만은 자극이 안 돼가지고 못 배운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그 정도 지적 장애는 학과목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의 능력이긴 한데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특수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가르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학과목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처럼 학과목을 가르치면 배울 수 좀 늦지만은, 그쵸? 일반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르치면 쭉쭉쭉쭉 아이들이 무슨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데, 요 아이들이 이제 그 속도가 늦을 수는 있어요.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워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마일드 이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 요런 친구 전부 다 특수교사들이 하는 거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학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리딩이죠. 읽기잖아요. 읽기가 안 돼 버리면 그 어느 과목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읽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일반 수학도 읽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숫자를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운드 우리가 뭐 가나다라처럼 영어에서 영어에서도 ABCD 뭐 이런 게 있지만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전부 다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뭐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 그게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운드를 배워서 아이들이 사운드와 사운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발음을 해서 단어를 이제 읽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 뭐죠? 포네릭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요 읽기와 그다음에 이제 수학 읽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읽기예요. 이 친구들이 읽기를 배우느냐 못 듣느냐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매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결국에는 특수교육에서 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뭐 사회 과목도 가르치고 이제 과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집중적으로 특히나 이제 도움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일반반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읽기와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위해서 특수반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이 그야말로 읽기하고, 그러니까 리딩하고 매스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일반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소셜 스터디스를 하고 어떻게 사이언스를 하고 다른 과목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수교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특수교사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의 장애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뭐 정서장애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모든 특수교사들은 그러니까 미시간은 아직도 이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폐증 교사들, 자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티즘 교사 자격증 따로, 정서장애 교사 따로, 학습장애 교사 따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은 딱 두 가지로 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가벼운 마일드와 그다음에 moderate to severe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과목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일드한 아이들, 요 아이들은 뭐 학습장애, 그다음에 무슨 마일드 그 지적장애, 정서장애, 뭐 아티즘도 마찬가지고 요 아이들은 전부 다 학과목 느리지만 학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정규 이제 그 학과목을 배우는 거죠. 1학년이면 어디까지, 2학년이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IP도 거의 IP의 goals나 objectives가 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Q가 50 이하의 그 아이들, 이제 중도서부터 그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aptive behavior라고 그러기도 하고 functional skill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야말로 살아가는 삶의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학과목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막 책을 읽고 무슨 소설을 읽고 이렇게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리딩을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펑셔널 리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펑셔널 리딩이 뭐냐면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제 기호 같은 거 리딩이라는 게 사실 기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스탑 사인 그뭐 스탑, STOP 이렇게 있는 그 스탑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거는 서서 길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 아주 기본적인 거. 음식을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간판을 보면서 맥도날드가 나오면 저게 맥도날드 레스토랑이라는 거. 저거는 버거킹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펑셔널한 리딩, 그다음에 펑셔널한 메서 최소한 이제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물건들을 한 개 한 개를 해서 몇 개가 있다는 거, 손가락은 5개가 있다는 거, 다섯 개, 5개를 합쳐서 손가락은 10개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펑셔널한 매트를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아이들이 자기를 케어할 수 있고, 자기를 케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아침이면은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를 빗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샤워는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샤워를 하든지 샤워를 할 때는 물을 이제 어떻게 틀고 뜨거운 물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감고 샴푸는 뭐를 쓰고 린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줌이 마려운 그 감각 그다음에 오줌이 마려울 때는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이제
오줌을 누고 이제 용변을 보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거를 하는 게 이제 중간에서 이하에. 그러니까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뭐 지적장애도 있고 정서장애도 있고 자폐증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많은 이 아이들 세, 네 가지 장애가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섞어 놔가지고 내 반에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 한 개 한 개를 다 할 수가 있느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 개 한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애가 있든 간에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 능력에 따라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적 능력이겠죠. 그렇죠? 자폐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그러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자폐증 그러면 뭐 지적인 거 따지고 사회성 따지고 뭐 언어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폐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하이 펑셔닝 자폐증 고기능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폐증 아이들은 막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자폐증에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특수교사들이라든지 특수교사들은 그 기준은 딱 두 가지라는 거. 이 아이가 학과목을 일반 학과목을 배울 수 있는 아이인가? 이 아이가 학과목을 배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이 아이는 이제 어댑티브 펑션, 일반 삶을 살아가는 펑션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관리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서 세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 간단하게 크게 머리 많이 써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나중에 가면 그건 뭐라 그러죠? 리해빌리테이션을, 어, 이제 고등학교 그 정도로 가면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잡스키를 가르치거든요. 가르쳤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IQ가 한 40, 50 요 정도만 돼도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들을 AI가 아마 다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도 이제 많이 이 친구들한테 가던 게 없어질 텐데 공장에서 이제 그 어셈블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탁 찍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분은 이게 계속 있다든지, 이제 뭐 이분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딱 막는, 이것만 한다든지, 요런 라인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이제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그거는 크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그 기술만 배우면 요 친구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AI가 많이 테이크해서 갈수록 이제 이 친구들이 일을 하는 거는 많이 줄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들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꾸 착각을 하는구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착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장애를 가지고 자꾸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학교에 이 릴레이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페셔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사, 제일 쉬운 게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이제 뭐 소근육 작업 치료사는 소근육이잖아요. 그럼 이제 피지컬 테라피는 이제 큰 근육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소셜 워커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헤비어 테크니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이런 릴레이드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이런 이 전문가들도 이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이유가 언어 치료사는 이 아이에게 언어를 치료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피치에 문제가 있고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학과목을 배울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언어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가 언어치료사예요. 학교 언어치료사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언어치료사라든지 일반 클리닉에서 하는 언어치료사하고는 기본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언어치료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스피치 스킬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를 하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왜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AC라 그래서 Augmentative Alternative 이제 Communication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요즘 컴퓨터에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드 같은 그런 걸 같이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그 기계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제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조적으로 이제 입 안에 바이올라지컬리 아이가 발음을 할 수가 없고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언어치료사가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사에 제가 이해하는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스쿨 스피치 랭귀지 패달러지스트들은 이 아이가 언어나 스피치나 랭귀지에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 그죠? 그 다음에 소근육 치료사도 마찬가지죠. 소근육을 이 아이가 이 널한 소근육을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이 아이가 소근육이 되면 어때요? 쓰기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연필 하나 잡는 것도 힘들잖아요. 글을 자세히 쓰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근육이 안 되면 어떤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타이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학교 교육 일반 아이들이랑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가르친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한 그 역할이 많은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이건데 아이들이 이분에게서 이걸 배워야 되고 이 분야에서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 어른들이 그걸 잘 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도 그거를 100%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 집중하는데 포커스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 말 좀 말했네요.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